좀 그렇고요. 근데 뭐 선거라는 거는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되게 자기들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정치의 당선을 만드는 8알은 바람이다. 외부 요인이 더 큰 거지. 자기의 뭐 정치인 개인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된 변수가 되지는 아직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유권자들이 확실히 그 전보다는 좀 스마트해진 건 맞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삼수라고 했는데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막상 당선됐는데 그렇게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예. 개별 선거들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게 일관된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유권자들이 뭐 스마트해졌다라고 표현했던 거는 유권자들의 우리 말하는 스윙 보팅 이게 좀 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선거 기간 동안의 전국적인 이슈의 문제, 그다음에 개별 선거구의 후보자 간의 문제, 그다음에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의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래 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선거가 아직까지는 뭐 경력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뭐 사실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런 점이 아마 이제 약간 좀 강점일 거라고 보고 또 그런 것들도 좀 아마 유권자들 인정해 줄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하드웨어 차원의 개발 문제가 있고 지역에 대한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구청장은 사실은 그 하드웨어 차원의 도시 개발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아직은 광역시의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시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이건 도의 기초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광역시의 구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시장이나 시하고 시의 어떤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구의 의견을 좀 구체적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것들이 좀 잘 수렴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거고요. 뭐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인천시 전체의 어떤 개발 사업이랄지 주요한 어젠다들의 대부분이 서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째 지지부진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검단 신도시 문제랄지 우리 뭐 루원시티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문제랄지 청라 국제도시의 뭐 완결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서구에 주로 많이 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하고 잘 협력하고 잘 말씀드려서 서구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된 그런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특히 이제 약간 도시개발을 하드웨어라고 치면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조금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더군다나 지금 이미 뭐 토목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발전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그렇고 국민 정서도 그렇고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작년에 아니구나 아직 올해구나 세월호 사건으로 되듯이 이제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다는 게 이제 뭐 성장 속도 빨리빨리 이런 거보다는 좀 현재 시점에 어떤 삶의 질, 삶의 안정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역할은 오히려 그쪽에 좀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겠나. 문화와 복지, 교육 요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나 청라 국제도시 같은 이제 도시 개발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부처, 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좀 가야 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복지 문제죠. 결국 복지 문제는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사실 그쪽입니다.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현재 우리가 좀 추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한 4,800억쯤 되고 내년 같으면 이제 거의 이제 추경까지 합치면 5천억이 될 것 같은데 내년 같으면
60%가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3천억 가까이 서구에서만 해도 서구 예산의 60%를 복지에 쏟아붓고 있는데 복지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할지 뭐 충분하다 할지 내가 충분히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더 부족한 거고 이거 안 했다고 하고 이건 더 해야 된다는 의견과 요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복지라는 정책이라는 건 중앙 정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걸 뭐 바꿔서 이거 하게 저거 하겠다는 안 되는데 하여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이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좀 실행 단계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 더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복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 의견을 좀 많이 좀 반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복지 정책 전반을 한번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도 하나 만들어서 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뭐 단순히 그분들에 대한 의료나 수급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를 비롯한 앞으로 한 10년 이내 법적인 노인으로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가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재 제3연육교 문제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문제에 관한 하는 그 유정복 시장이나 이 지역구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이나 저나 입장이 같습니다. 연육교는 건립을 하자는 거고 현재 관련해서는 이거 사실은 뭐 전임 우리 송영길 시장 때부터 뭐 입장은 같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의 그 최소 수입 보장 MRG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줘야지 제3연육교 건립을 허가하겠다는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인데 일단 제3연육교부터 착공부터 하고 그러면서 같이 병행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게 인천시 입장이고요. 동일하게 저는 청라국제도시의 그 완성 그다음에 그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은 영종도의 개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제3연육교가 연결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7호선 청라 연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현재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가 뭐 그전보다 확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는 사실은 이게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미 시간을 놓친 측면이 있어요. 현재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미 벌써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이미 어떤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온 상태로 계속 여기까지 일종의 모라토리엄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아마 올해 안에 어떻게든 뭐 결론을 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인천시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당초 약속대로 일단 매립은 종결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다음에 현재 매립이 진행하고 있는 그 계약은 어찌되고 16년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있는 문제래 가지고 서울시나 환경부나 뭐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래 가지고 뭐 우리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별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루원시티 문제는 아마 이제 현재 인천시하고 LH가 각각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뭐 용역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가부간에 답을 낼 건데 문제는 이게 현재 이미 들어간 비용도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조성 원가 자체가 평당 한 2천만 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덤비기는 어려운데 예상되는 손실을 누구 책임으로 할 거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가 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아마 현재 상태로 개발이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이익보다는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손해가 난다고 치면 그걸 누구 책임으로 그게 생겼느냐 그다음에 그럼 누가 그 손실을 떠안을 거냐 문제가 아마 협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가 약간 좀 지금 신경전 내지는 탐색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서구가 그렇죠. 서구가 그런데 사실 이건 앞으로 모든 국가의 저는 과제라고 보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의 격차는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서구 같으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서구가 생긴 한
20년 전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좀 어렵고 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청라가 생김으로 해서 사람들의 눈이 확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거기와 비교해서 본인 여건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서 청라를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힘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청라국제도시를 현재까지 진행된 대한민국의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최신도시이기 때문에 청라와 송도가 그 목적에 맞게 앞으로 쭉 나가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구도심 내지는 원도심 개발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가지 해봤어요. 전면 철거 방식으로 밀어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식으로 해봤는데 이미 현재는 뭐 경기 여건도 그렇고 국민들 인식도 그렇고 그런 방식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주민들이 살면서 뭐 도심 주거단지 재생 사업하러 가는 게 있는데 뭐 서울 같으면 서울시의 뭐 백사마을이든지 뭐 우리 인천 같으면 동구의 뭐 괭이부리 마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우리도 현재 성남 삼동의 거북이 마을이라고 비슷하게 사업 현재 진행 중이겠습니다. 두 군데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그냥 도시에 무슨 시설을 만드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뭐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 게 구도심을 다시 살려서 사람들이 사는데 그 물리적 편안함에다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요 그 원도심 재생사업, 뭐 구도심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구에서 하는 건 한번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잘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안 게임 그 행사 기간 동안의 대회 운영이 원만했느냐 성공적이었느냐 평가하고 인천시가 아시안 게임을 개최함으로써 그 얻어지는 공과 득실에 대한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아시안 게임이 얼마나 매끄럽게 국제 대회로서 완결성을 가지고 끝났느냐 문제에 대한 거는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국제 대회 뭐 그 정도면 잘 치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보다 본질적으로 뭐냐면 왜 인천이 아시안 게임을 하려고 했느냐라고는 그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천으로서는 뭔가 이 서울의 변방으로서 이게 약간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도시에서 뭔가 약간 독자적인 위상과 이런 힘을 갖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계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확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종의 시험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우리 아시안 게임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딱 해놓고 이거에 맞춰서 한번 그때까지 시험 공부하듯이 막 그 시한을 정해놓고서 쫙 여러 가지 해온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인천이 그 전에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는 안 됐을 여러 가지를 해냈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인천 지하철 2호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시 정비라든지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시안 게임이 없었으면 지금처럼까지라도 왔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 뭐 경기장 건립비용 포함해서 한 뭐 2조 이상이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문제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에 한 두세 배 정도 예산이나 비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인천이 그전하고는 다르게 도시 형태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도시가 있지만 수도가 아닌 도시 중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도시는 부산, 히로시마, 광주를 포함해서 4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해봤다라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인천이 뭔가 좀 발전해 나가고 도약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에 굉장히 좋은 기여를 했다고 보죠.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그 가치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먹고 살자는 것 때문에 약간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인권 유린이라든지 근로자 뭐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조금 소홀히 취급돼도 양해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K 석유화학 문제를 우리가 그럼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하고 그 기업의 활동 사이 어떤 그 가치 충돌의 현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안전 문제가 핵심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SK 석유화학을 포함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석유화학 공장에 영향권에 있는 국민의 숫자가 한
400만으로 추계되는 어떤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이런 데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어떤 모델을 세워야 되는 거죠. 주민들의 편안하게 살 권리와 기업들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서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기업들의 그 경영 활동이라든지 생산 활동에 대한 보장 문제도 또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 우선이긴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렇다고 기업들의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한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되지 않고 조금 약간 계속 그 주고받는 것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반대 입장도 있고, 그래서 좀 말하면서 이제 구청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그 SK 석유화학하고 어떤 뭐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좀 정리해 달라 이런 입장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 주민들의 어떤 상당수 주민들은 공장 폐쇄만이 뭐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공장 폐쇄나 뭐 주민들의 이주를 강제할 어떤 뭐 근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뭐 당연히 저 구청장한테도 그럴 것까지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현행 법과 각자의 이익 내지는 가치 충돌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게 사실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잘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로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라고. 이거를 안전총괄실로 바꿔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번째로 안전총괄실을 이제 약간 좀 그 격상을 시킨 거죠. 새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이제 안전 문제를 이제 관리하도록 했고요. 사실은 그걸 만든 이유는 뭐 사실은 뭐 SK 석유화학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안전 문제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서구도 그렇지만 대체로 도시가 만들어진 지 한 30년쯤 한 세대가 지나면 도시 자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이제 그 재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현재는 각 과별로 대처하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뭐 화학 공장 무슨 사고 생겼다. 그전에는 환경보존과가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저 홍수가 났다. 그럼 또 민방위과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각 담당 주무과별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체계적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안전총괄실하고 주무과가 같이 투입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에 그 재방지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하여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죠. 올해 같으면 저희가 복지 예산 전체 복지 예산 비중이 54.4%고요. 네. 내년 같으면 이게 5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거를 별로 해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지를 포함한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들,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우리가 저 4,800억 중에 구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한 1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해볼 게 없는 거예요. 해볼 게. 여기에 갑자기 뭐 다른 걸 하나 뭐 만들어 갖고 얼마를 내라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동네에 뭐 500m짜리 도로를 못 내 가지고 몇 년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누구에 따라서 지금 도로가 중요하냐, 지금 뭐 복지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복지예요. 제가 볼 때는 쾌적하게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복지인 거고, 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복지고, 꼭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밥 먹여주고 뭐 옷 사주고 하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고,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도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예산 문제가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는, 뭐 왜곡이라는 표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고정화돼 버리면 예산 구조가, 그러면은 어떻게 뭘 해볼 여지가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앙 정부는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는 복지 예산 비중이 30%대예요. 근데 그게 군구로 내려면은 50% 후반에서 60%까지 가는 거고, 중앙 정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0% 미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게 뭐 급식 보육 같은 게 정치적인 복지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거는 정말 뭐 제가 보기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인식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어찌 됐건 그 중앙 정부도 예산 편성의 틀을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비중, 광역단체 복지 비중, 기초단체 복지 비중이 이게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예.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뭐 그런저런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어떤 뭐 정치적 소신이나 여러 가지 비전 관련됐을 거라고도 보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 흐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꿀 수가 없다고 보는 게, 그럼 간다고 보는 게, 실제로 그 세대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 말씀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그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세대들이 살아온 걸 보면, 저는 어찌됐건 각 세대마다 그 시대가 그 세대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 386, 486으로 이 세대들이 지금 마치 보면 이 사람들이 야당의 무슨 저 현실 정치에 가장 지분이 있고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하여간 그 세대들한테 보여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나누지 말고 그 전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걸 보여달라라는 암묵적인 저는 사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뭐 새누리당에 속해 있든 새정치민주연합에 속해 있든 자기 당파성에, 자기 진영의 논리에만 매몰돼 가지고 선명하게 그런 막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용납 안 한다고 보고요. 한번 그런 것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좀 봉합하고 어떤 또 다른 차원의 그 대안을 찾아가는 것들이 이 세대한테 주어진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는 하여간에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진 그 두 분이 해 나가는 거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마치 그 두 개인의 어떤 뭐 정치적인 걸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뭐 그 개인의 두 사람의 정책 실험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세대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고, 현재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그분들의 시도가 성공했을 때 가져올 이익이 실패했을 때 가져올 손해보다는 저는 월등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구청장 어쨌든 종합행정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선거 선출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게 이 지방선거 또 2년 뒤면 또 총선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래 그 어떤 분들은 이게 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갖다가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선거가 계속 2년마다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편이 쫙 나눠져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뭐 4개월 정도 지나셨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별로 느끼심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느끼는 거는 이렇게 뭐 많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의식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불쏘시개가 되거나 그런 거에 요인이 되거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는 물론 제가 말한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것도 됩니다. 사실은 적어도 우리 세대가 이 정치를 하고 선출직 단체장으로 하는 경우라면은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어떤 거에서 내가 어느 당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만, 왜냐면 제가 그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구청장이지만 제가 새누리당 지지자들만의 구청장은 아니거든요. 소구청장이죠, 제가. 소구청 안에는 다 있어요. 뭐 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뭐 정의당, 뭐 통진당 지지자도 있을 거고, 무당파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는 뭐 알 수 없지만 무슨 좀 무정부주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우리 세대는 좀 그런 거로부터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6분 계신데 딱 8대 8입니다. 8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의장은 어느 당이세요? 의장은 저 새누리당 소속이십니다. 야, 이건 매번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의외로 안에서 잘 정리가 되십니다. 물론 충돌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게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 타입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이게 뭐 8대 8이 아니라 9대 7이었으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게 16분 계시는 저 구의회에서 몇 석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휘가몰라고 들면은 더 저항이 세지죠. 차라리 딱 세력이 딱 똑같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 우리끼리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을 서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교육 문제가 결국은 지역의 명운을 전 좌우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청라 국제도시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그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학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송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가 행정은 기본적으로 형평이지 않습니까? 뭐 경영이 효율이라고 한다면 형평이라는 거는 국민들 누구나가 어디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나 여건, 질은 좀 보장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게 교육이거든요. 우리 애들을 여기서 각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 게 조그만 능력이 되면 강남이 안 되면 목동이라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뭐 목동 비슷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 학교를 여기서 중학교를 나와도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좋은 데가 갈 수 있다 싶으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이사는 안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희 소구가 뭐 우리 전임 청장님들이 워낙 잘 하셨던 거고 뭐 저도 그건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 예산하고 별도로 우리가 또 그 군구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처럼 교육 관련 경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서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순전히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인천에서는 저희가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저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서구에서 지원해주는 교육경비 사업이 그 당신들 학교에 아주 유견하다는 얘기를 거의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사실은 뭐 여기서 밝히긴 그렇습니다. 작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용 자원 중에 상당 부분 거기 쓰고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이제 그것도 역시 학교마다 이제 편차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학교가 오래되고 낡은 데는 그 돈을 갖고서 학교 시설 보수한 데 쓰기도 하고 어디는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의 문화 교육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엄마들 그 문화 활동도 이렇게 이제 보장해 주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잘하는 학교 사례를 좀 널리 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그거는 학부모들도 그런 요구를 또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산될 거라고 보죠. 이제 하는 거고 아까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유아교육과 관련한 교육이었고요. 그건 이제 학부모 교육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 관련해서 엄마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지난번 왔으니 그 행사는 아빠들만 모아놓고 했습니다. 근데 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학교들마다 학교 다 찾아내면 또 하나가 이제 그 학부모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지도와 관련된 그 강의도 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우리 저 옳고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이 대입 전문가, 그다음에 유명한 학원의 강사 이런 분을 모셔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 그 진로 지도라든지 그 대입 전형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들어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강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건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항상 뭐 수백 명 이상 모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서구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 좋아져서 좋은 학교다 소문이 나면은 저는 서구가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원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답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제 그 저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등을 밀어달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셀카도 모자라서 셀카 봉을 가지고 자기 사진을 자기만 찍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의 현상이 된 거라고 보는데 이러면서 늘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얘기하는데 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중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피해자는 많은데 아무도 가해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걱정도 들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국민들 각자부터도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내 관점만을 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외부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어떤 물질적인 성공, 속도, 결과 이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현재, 오늘, 질 이런 거를 좀 각자는 물론이고 뭐 자치단체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간부문 다 좀 그런 인식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정에 좀 반영해서 서구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좀 숨가쁘지 않은 그런 서구가 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